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매주 몰랐던 법률 상식을 이 프로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는 주위를 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 주위에서 좀 어떤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애처롭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님. 이게 바로 제가 법대로 합시다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 때 그냥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좀 더 바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무엇보다도 오늘 벌써 권 MC님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제가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학고열이 마구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와주실 변호사님 나오셨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혼 전문 로펌에서 쭉 일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사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속 시원한 해결책 팍팍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 변호사님, 오늘 주제 한번 다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배우자의 바람,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작년에 우리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뭐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너무 내용이 너무하다, 부부 사이가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사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배우자의 외도, 바람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요? 네, 실제로 제가 이혼 관련 상담 진행하다 보면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폭언이나 폭행, 사실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부부 사이의 일은 왜 부부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이혼 사건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우자의 외도. 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의 외도뿐만 아니라 이 외도와 덧붙여져서 외도와 함께 폭행이 일어난다거나 외도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이제 방임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현 변호사님도 외도 관련된 사건들 많이 진행해 보셨죠? 저도 이혼 상담을 하면서 거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외도 아니면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가 크든 작든 외도에 걸린 사건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배우자의 외도,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보통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다라는 여자의 촉은 또 말씀. 정확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맞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셔도 이게 여자 촉이 워낙 정확하시기 때문에 눈치를 채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뭔가 수상한데 싶잖아요. 이거 같이 살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방이나 핸드폰을 살짝 봤더니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요즘에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카카오톡이라던가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로 걸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 블랙박스 통해서 블랙박스. 사실 그런 어떤 누구와 함께 어떤 차를 타고 놀러 가셨던 거 그런 거 찍히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또 사진들을 또 그렇게 찍으세요.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으로 걸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SNS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SNS는 또 하나씩 다 하고 계시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지금 바람을 피는 그 외도의 상대방이 이제 SNS에 올린 그런 사진 같은 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올려도 상대방이 올려서 이게 또 걸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그 상대방이 SNS에 이제
저의 배우자가 사줬다면서 자랑하는 그런 선물 인증샷을 올리신 거를 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외도의 사실을 이제 확실히 확인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제 심증이 이제 확신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통화하시다가 이제 통화가 끊어지신 줄 모르고 맞아요. 이 핸드폰이 옛날 거가 아니고 요즘 나는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계속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이제 주머니 같은 데에 핸드폰이 이제 통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들어 계시다가 이제 배우자가 원치 않게 그런 통화 내용 같은 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알게 되시는 경우 이렇게 좀 다양한 케이스로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쪽으로 온 사연을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남편이 한참 어린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걸 알게 됐어요. 카톡 메시지로 여보 자기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한테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은 그 여자와 여행을 다닌 거였고 사진을 보니 저에게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 꽃이나 액세서리 같은 선물도 엄청 사줬더라고요. 보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카톡을 보자마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며 싸웠더니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건지 집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가 일하는 회사에 가서 여자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화가 나죠. 정말 읽는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대려 명예훼손을 당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륜 증거를 모으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폭언폭행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직장에 폭로하겠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신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같은 여자로서 100만 번 이해를 합니다. 일단 따기를 한 대 때리고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죠. 마음은 저희가 이해를 하죠. 저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막 맞아요. 가서 머리 사고 다 짚고 MC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희 드라마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가 있으세요. 폭행, 폭언을 하시거나 그렇죠. 협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폭로하시거나 하시게 되시면 폭행죄나 뭐 협박죄 아니시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자제를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리 정말 속상해도 인내를 갖고 꾹꾹 참았다가 증거를 갖고 터뜨려야겠네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진행했던 그런 사안 중에서 이제 화가 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편분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배우자와 그 바람을 핀 상대방 이제 SNS에 가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다시고 또 이제 회사에 알리겠다고 너가 이렇게 외도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보낸 사안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고소를 당하는 거에 끊이지 않고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셨던 아유, 정말 억울하셨어요. 사례가 있으셨는데 결국 그런 그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도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기록이 남기는 것도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한번 누르시고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해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김지연 변호사님, 왜 이런 사연이랑 같이 연결돼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2015년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 이런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외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은 못하게 됐지만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시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외도를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여지껏 배웠듯이 증거가 필요할 텐데 이 사연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불륜의 정황이 담긴 뭐 그 메신저 내용 그리고 뭐 SNS 사진 뭐 이런 사진들 거? 그런 게 있으실 거고 카드 사용 내용 김지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죠.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기록 같은 것들이 이제 카드 영수증에도 남아 있고 사실 영수증으로 걸리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차량 블랙박스랑 통화 내용 녹음한 것들이 좀 많이 증거로 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불륜의 그 정황을 좀 넓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나 이런 메시지 내용에서 서로 뭐 여보, 자기 이런 친근한 호칭을 쓰는 정도로도 어느 정도 불륜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또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실 때 이 증거 부분에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셔서 이런 증거는 없는데요 변호사님 하면서 많이 문의를 주세요. 맞아요. 근데 간통죄에서는 예전에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을 하실 때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담긴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호칭이라던가 이렇게 사귀는 게 다 증명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만 있어도 부정행위는 넓게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뭐 문 열자마자 사진을 찍자 막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 잘 몰라서 묻는데 사실 상대방의 외도 이거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나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느낌? 다 이런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외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751조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소송을 하셨을 때 당사자 간의 외도가 입증이 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그리고 발각됐을 때 당사자의 반응이라던가 그리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책정이 되는데 보통은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외도로 인한 내가 받은 고통과 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는 액수가 너무 적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때 꼭 이혼 소송을 함께하지 않으셔도 이 위자료 소송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변호사님. 네네.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상간자로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가능하시고요. 이때는 위자료 액수에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혼인이 파탄됐을 경우에는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인정되는 거에 반해서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상간자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는 보통 1,000에서 1,500 정도 그런 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남편이 뭐 외도를 해서 이러면 뭐 나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날라버렸는데 이게 돈이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남은 생을 또 이렇게 법이 보호하는 차원이 있어야 또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럼 이쯤에서 제가 사연 하나 또 보고 오겠습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이 한참 어린 제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울며 매달려도 보고 모든 걸 용서할 테니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은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의 아이들 때문이었죠. 제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 우리 아이들만큼은 시집 장가 보내면서 이혼한 집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면서 꾸역꾸역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기를 몇 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냐며 울며 전화를 했더니 상간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람핀 남편이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야, 이 사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왜 이렇게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죠. 이게 MC님 이게 드라마였으면은 진짜 한 대 그쵸? 이제 다 부쉈죠? 부서져. 그러고 싶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런 사연들 제가 접하다 보면 저도 변호사로서 좀 냉철해야 되지만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굉장히 좀 억울하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이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변호사로서 해결해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김 변호사님 이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 혼인이 파탄났다 이렇게 해서 이혼 청구는 하실 수 없으세요. 이걸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의 경우처럼 외도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만약 이혼 소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한 유명 여배우가 유명 감독이랑 외도를 저질렀던 사건인데요. 네, 이 감독의 경우에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었어요. 조정이 결렬돼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2019년도에 결국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다라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났거든요. 다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옥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그렇죠. 억울하니까 버티는 거죠. 네네네.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이해하죠. 같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본인의 유책성을 상쇄시킬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유책주의로 갈지, 혼인 생활의 실질이 파탄되면 누구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갈지를 놓고 2015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50년간 지금 유책주의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사람,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50년 동안 이제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많이 변했고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파탄주의 같은 걸 논의해 볼 시점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3명의 대법관 분들 중에서 이제 7분께서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유책주의로 가야 된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로 지금 계속 판례가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해봐라. 이래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파탄주의를 취하는 이제 외국 사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다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없이 다 파탄주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파탄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만약 이제 나중에 파탄주의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제한 장치는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이쪽도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네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준다면 그 남편하고 상간녀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여자와 남편 아이라고 이렇게 서로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남편하고 지금 부인이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이게 들어가나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부인께서 이혼을 계속 안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상간자와 이제 남편 사이의 아이는 남편의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생신고는 상간녀 혼자서 아이 아버지란이죠. 부라는 공란으로 둔 채 혼자 이제 출생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남편이 이제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다, 자녀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셔도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본인의 자녀라고 올라오는 거지 부인이 뭐 동의하시거나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부인의 자녀로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본 부인이 반대를 하거나 안 해주면 그 여자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는군요. 아, 이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연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사연 하나 또 보고 오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용서고 뭐고 이 사람이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재산 분할만큼은 제 몫을 똑똑히 받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매출도 수십억에 이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땐 저희 부부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자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몫으로 물려주신 땅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울 때 그 땅을 팔아서 제가 빚을 모두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 주식 모두 다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고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을 믿어서 평생 잘 살 사람이라서 제 주머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이혼 소송에서 정당하게 제 몫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가정적으로 평생 살았어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이 남자 어떻게 보면 사업 자금을 처음부터 해주고 또 나중에 어려울 때 또 부모님이 친정에서 물려주신 그걸 또 팔아서 빚도 다 갚아주고 가정도 잘 꾸렸는데 이런 배신이 어딨어요, 정말. 아니 늘 차분하고 우아하신 권은 씨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건 또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아니 근데 이거 재산 분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연히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정주부로 생활하셨다고 해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인께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주셨고 부인께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친정 쪽에서 처음에 사업 자금을 굉장히 많이 대주셨고 또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부인분께서의 상속받은 재산도 지금 사업에 투입된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더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하시면서 남편 사업 자금을 좀 대셨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이 사업에 투입된 내역 같은 거에 증거가 있다면 또 증거가 필요하군요. 좀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부관계지만 남편 재산, 아내 재산 이거 정확히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재산 다 모른다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게 되시면 재판부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사안처럼 남편 명의 예금이나 보험이나 부동산 전혀 내역을 모르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현재 보유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예금이나 보험,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명령을 어겼다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해도 명령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누락시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이런 데다가 조회를 따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은행권도 뭐 보험권도 다 개별적으로 조회를 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이분이 사연을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내분이 알기로는 현재 만나는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남편이 해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겠다, 소송하겠다 하니까 이 남편이 해! 나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벌써 재산을 이 여자 이름이나 아니면 남의 명의로 벌써 다 옮긴 게 아닌가. 이럴 땐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재산 내역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재산 내역이나 뭐 예금 내역 뭐 이런 거를 확인하시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큰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갔다거나 뭐 부동산 같은 게 처분돼 버렸다거나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소송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에게 소명하라. 이거 어디다 쓴 돈이냐, 어디다 팔아서 그 돈 어디 갔느냐 소명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소명하시 못하신 게 되면은 그 재산 가액이 재산 분할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분이 빠져나간 돈 같은 거를 잘 증거를 마련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은 재산 분할에서 제가 아까 기여도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내가 뭐 3대 7로 가져간다, 4대 6, 5대 5 이렇게 가져가게 정하는 걸 기여도라고 하는데 기여도에서 좀 더 높은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런 재산 내역 같은 걸 정리하신 다음에 빠짐없이 잘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혹시라도 남편이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거를 대비해서 또 이제 재산을 묶어놓는 그런 게 있거든요. 김지영 변호사님. 그런 게 있어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실 때 본인 명의 재산보다 남편 명의 재산이 많다. 내가 남편한테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거의 동시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그런 신청들을 통해서 재산을 소위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등기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네,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이제 등기에 가압류 얼마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다라고 기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죠. 네네네. 이 가압류랑 가처분은 또 어떻게 다르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비슷해서 좀 같은 건지 알았어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으로 재산 분할로 남편한테 얼마를 지급해달라라고 청구를 하실 때 이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시게 되시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때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내가 꼭 받고 싶어서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청구를 하시게 될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없으실 때는 또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예금 채권 같은 것에도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혼할 걸 미리 알거나 남편이 바람필 걸 미리 아는 게 아닌데 이런 거 해두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죠. 우리 김지한 변호사님께서는 워낙 이혼이나 가사 사건 같은 거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워낙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그런 변호사님이신데 다루신 건수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또 다 이제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또 의뢰인들의 아픔이 있고 또 변호사님 통해서 잘 해결된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겠지만 특히 뭐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외도 사건, 오늘 주제가 외도니까요. 외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워낙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증거 수위가 웬만큼 세야지 이제 제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의 기억을 쳐다보려면 아무래도 좀 정말 별의별 증거를 다 그래서 보셨겠어요.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성도착증이다. 이건 진짜 병이구나 싶을 정도의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외도 상대방도 한 명이 아니세요. 피고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이게 과거 외도는 제외하고 현재 그냥 진행 중인 그것도 인적사항 아는 것만 추려서 진행을 하는 건데도 상간녀가 막 3명씩 이렇게 되고 심지어 상간녀가 부인의 지인, 아이고 자녀들의 학부모 막 이런 분이랑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여자분이 이제 자녀가 크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실 수 특히 있죠. 요즘은 가족여행 이런 거 많이 또 친구들하고 가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좀 그쵸. 자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여행 많이 가요.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실 때 이제 갔다가 오면은 뭔가 촉이 누군가 집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 거예요. 소름 끼치는데요.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분이 너무 이상해서 이제 집을 비울 때 집안 곳곳에 CCTV를 좀 몰래 숨겨두고 내 집에 네네네 그렇군요. 가신 거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걸 봤더니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이 아는 어떡해. 여러 명의 여자를 집으로 한 명이 아니라고요, 변호사님? 여러 명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는 아니고요. 오늘은 이분, 내일은 네네네. 저분. 아, 그런 어떡하면 식으로 좋아요. 불러서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불륜행위를 저지른 그거를 겁니다. 확인한 그 배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이 돌돌돌돌 떠시면서 오시죠.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드라마보다 더 선생님. 드라마 같아요. 어떡해. 네. 이게 소송에 들어갔는데 판사님도 저희가 이제 영상이랑 캡처 사진을 몇 개 제출을 했는데 판사님들도 캡처 사진만 보시고 영상은 못 보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셨고 심지어 여자분들 상대 여자도 다 지인분들이셨어요. 부부끼리 너무, 뭐 너무 부부 동반으로 속상하네요. 만나시고. 그게 더 충격일 것 그럼요. 같아요. 아예 모르는 네. 사람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내가 아는 지인?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 상처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배신감이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도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 상대방. 아는 지인한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엄청날 없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네 둘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존감도 매우 떨어지시고 엄청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이 많으셨어요. 당사자분들이 다행인 건가요, 변호사님? 이런 다행인 건 경우엔 돈이라도 다행이라고 받아야 해야 되나요? 되니까. 없는 것보단 나은 것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위자료를 받을 수 받아야 있으니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산 분할 소송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불륜 증거는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판사님께서 상간녀들 상대로 위자료 소송만 좀 빨리 종결을 시키자라고 하셔가지고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네. 다행히 상간녀들도 또 다 각자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들키면 안 되시고 그러시니까 이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으시고 다 위자료를 지급하셔서 위자료 사건은 빨리 종결되고 당사자들의 이혼이랑 재산 분할 청구만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제 김지연 변호사님이 하신 사건은 그런 식으로 잘 종결은 되었군요. 아마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이나 이혼은 조정으로 갔다는 것이죠? 판결까지 가셨습니다. 조정으로 안 끝나셨어요? 심지어 항소까지 하셨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셨겠네요. 네. 그렇게 보통- 되면 상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소송을 하시면서 마음 정리는 좀 많이 되세요. 이제 다 네. 내려놓은 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송을 네. 하게 되는군요. 사실 소송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변호사님. 이 건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1심만 한 2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심만. 네. 그래서 항소도 하셔가지고 결국 한참 더 걸리셨겠네요. 네. 보통 뭐 항소심도 그렇게 가시면 1년 정도 또 걸리시고. 그 소송 중간에 그냥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송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그렇죠. 새 출발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문제들이 엮여 있으니까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빨리 끝내고 안정감을 드리고 싶어서 조정 절차로 좀 가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조정위원님 앞에서 지금같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원하는 조건 같은 거를 대화로 풀어가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어서 조정으로 가시기도 하죠.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소위 뭐 바람이다, 배우자의 외도라 이렇게 하면은 뭐 남편 쪽에서만 항상 뭐 있는 그렇죠. 일이다. 거의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반대로 이제 아내분께서 외도를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아내분께서 직장 동료와 이제 외도를 저지르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업의 막 임원 이런 분이셔서 좀 탄탄한 경제적인 소득을 갖고 계셨죠. 일찍부터 성공가도를 쭉 달려오신 분이어서 사실 가정을 돌보실 그런 여유가 별로 없으셨고 실제로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셨는데 남편이 이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알은 그런 가정의 모습과는 좀 반대 성별이 좀 경우. 반대로 예.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이제 아이를 키워오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게 되신 과정도 좀 슬프신 게 이제 아내분이 출장을 간다고 하신 거예요. 반대로네 아까 거하고. 네, 출장을 간다고 하셨는데 막상 또 연락해 보니 휴가를 가신 거였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심증이 굳혀지시니까 이제 뭐 문자나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셨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근데 또 이제 사실 변호사님 보통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에
엄마에게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건 경우에도 아이가 좀 어린 나이여서 이제 그 여자분께서는 아내분께서는 어차피 내가 경제력도 더 높고 이 재산 같은 것도 다 내가 이룩한 거고 그리고 아이도 그쵸, 넌 능력 엄마의 없지 마음으로? 않냐? 네, 너 이제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한 사례인데 뭐 대부분 이제 뭐 아이가 어린 경우에 뭐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이란 건 사실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녀가 평소 어느 정도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 주 양육자가 평소에 누구였는지 뭐 이런 폭언이나 폭행 이런 이력이 없었는지 정말 여러 정황을 다 판단해 보고선 친권 양육권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께 양육권이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을 아버님이 가져오실 수 있고 또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가사 일만 분담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누군가는 가사를 분담하고 가사를 전담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은 받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너로 인해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걸 배상하라. 이런 제도가 위자료고 지금 말씀 나눈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내 기여도에 맞게 뭐 3대7, 5대5 이렇게 나누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도 받아가는 게 맞는 거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재산 형성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나눠지는 거네요. 재산 분할. 제가 오늘 정말 막장 드라마 몇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이혼할 준비가 되셨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준비가 진짜 내가 됐는지 이거를 알고서 오시는 게 좋겠네요. 홧김에 그냥 확 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뭐 자료도 좀 이렇게 미리 네. 경제적으로든 이혼을 해서 내가 독립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그렇죠, 그거를 맞아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인식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무래도 오랜 힘들죠. 기간 가정을 이루고 사셨는데 이제 체면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런 이혼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혼 결정을 하셨다 하시면은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가 오늘도 계속 증거 했잖아요. 네. 소송은 증거 싸움이거든요. 이 외도라는 게 증거를 찾으시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증거를 더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비법 같은 것을 좀 전수를 받으시고 차근히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 손해본 거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상처 입은 거 그나마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김지연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혼 이제 하시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와도 마음 바꾸시는 경우도 정말 많죠. 많아요. 변호사님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또 변호사로서 일 시작했는데 또 안 하신다고 하네 하면 화가 나기보다는 그 마음이 저는 사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또 사과를 하고 이제는 안 그렇게 이러면 또 네, 같이 산 맞습니다. 부부라 아이 그래 내가 한 번만 봐줄게 또 이게 또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또 MC님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고 돌아가시면 잘 사시면 좋겠는데 또 오세요. 맞아. 변호사님 그렇죠. 그럼 또 네. 오시고 또 돌아가셨다가 또 오시고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다른 변호사님이 있으셨대요. 뭐 이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점을 본다고 하죠. 어디 보고 오시더니 그냥 살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살았는데 또 바람을 났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끊을 수 없잖아요. 참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부의 관계나 이 가정은 아름답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좀 제대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오셔야 돼서 저는 일단 한번 상담 오시면 한번 돌려보내 드리거든요. 설명을 잘 드리고 이런 상황이다. 또 재산 분할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위자료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소송도 이렇게 몇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도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양식을 갖춰서 다시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혼이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이혼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김지연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는 생활비 계산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이혼하고 나면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한 달에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이 되는지 내가 자녀를 혼자 키우려고 한다면 자녀 교육비며 뭐 나중에 대학 입학금이며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충당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시고 진짜 마음을 먹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증거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잖아요. 증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황혼이혼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증거 없이 그렇죠. 감정적으로만. 네, 그냥 증거 없이 누가 봐도 지금 맞는 말을 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나중에 판사님도 아실 것 같지만 결국 재판이라는 건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지만 지금 이런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거를 절대 티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차분히 증거를 모으시라 이런 말을 해드려야 될 때도 있기도 해요. 아, 이게 독해져야 되겠네요. 아,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회가 발달 여자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 이혼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드라마 단골 소재였잖아요. 이제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독하다는 게 좀 슬프기는 하지만 드라마는 이제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독한 만큼 현실은 더 냉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고 계신 점이 변호사는 뭐 이혼한다고 찾아가면 이혼을 부추길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사실 사안에 따라서 이런 뭐 폭언이 있거나 폭행이 지속된다거나 이런 당연히 이혼을 하셔야 되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하셔야 되는 사건도 당연히 있고 그럴 때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다른 형사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또 다 뭐 이혼하라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의 오늘은 외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외도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옛날엔 사실 더 많아왔다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때 그냥 참고 살았죠. 그쵸. 옛날 어머님들은 뭐 지금처럼 뭐 이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다 참고 사셔서 지금보다 적었지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외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냥 참고 산다거나 뭐 참고 산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용서를 하시고 그래도 다시 가정을 잘 봉합해서 내가 지금 힘들게 이룬 이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 저는 그 결정도 응원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는 그게 더 용기 있는 결정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이제 별도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이제 내 배우자에게는 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시더라도 가정은 유지한 채로 그 외도의 상대방에게는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그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소송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또 계속 신경 쓸 게 생기고 뭐 법원도 불려다니게 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만나고 하다 보면 계속
상처난 그 상처에 이미 아픈 상처에다가 계속 생채기를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외도를 좀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좀 누구보다 더 굳은 마음으로 좀 가정을 유지하시기로 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상처가 되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마음 굳게 먹으시라, 이런 당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이라는 건 그만큼 가깝다는 건데,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만큼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들은 이야기, 이런 일들이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상식을 키워가세요. 오늘 우리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이혼 전문 변호사님 김지연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가 더 풍성한 내용을 맞아요.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든든했습니다. 변호사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외도라는 주제여서 모두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분노를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외도로 인해서 부부 신뢰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면 그 신뢰관계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서로 그쵸. 고통의 시간을, 또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가정을 지키시려면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